토트넘이 아츠그레이 영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이적 시장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아츠그레이는 어떤 선수이고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활용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츠그레이는 잉글랜드 국적의 축구 선수입니다. 2006년생으로 1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187로 엄청난 장신입니다. 토트넘 중원에 사이즈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딱 그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중앙 미드,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능하고 라이트백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먼저 아츠그레이가 미드필더로 뛰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는 압박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레이 쪽으로 압박이 2명에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굳이 무리하지 않고 바깥을 빼면서 나가고 또 한 명이 다가오자 무리하지 않고 뒤쪽 선수에게 빼줍니다. 어린 선수치고는 무리하지 않고 상당히 깔끔한 플레이를 구사한다고 느꼈습니다. 아츠그레이가 깔끔하다고 느꼈던 건 또 이 장면입니다. 팀원이 슈팅하다가 하늘에서 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낙하 지점을 포착해서 다가가고 공이 떨어지기 전에 쉽게 자기가 원터치로 내줍니다. 애초에 터치수가 별로 많지 않고 깔끔한 플레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는 터치수를 엄청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토니 크로스나 로드리처럼 빌드업의 중심이 되는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피지컬적인 싸움 해주고 수비 위치 채워주고 수비시 수적 우위를 유지하는 역할이죠. 아직 어려서 여러 방향으로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플레이 스타일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조력자 느낌입니다. 미드필더일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쓰는 장면도 괜찮았습니다. 두 명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그레이 쪽으로 공이 갑니다. 그때 그레이는 오른발을 땅에 찍고 상대의 접근을 어깨로 막습니다. 그런 뒤에 빙글 돌아서 앞쪽으로 전진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알고 나갈 줄 알죠. 그리고 여기서 동료에게 또 패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플레이 상황이 원터치 패스 혹은 두 번의 터치 안에 끝납니다. 메디슨, 사르, 그레이로 토트넘 중원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메디슨은 볼을 많이 만지는 플레이를 합니다. 사르는 메디슨보다는 덜하지만 그레이보단 많이 잡죠. 그레이는 셋 중에 가장 적은 터치를 가져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토트넘 중원에서는 어느 정도 조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셋 다 볼을 잡아놓고 하려면 지공식 공격이 너무 느려질 겁니다. 한 명쯤은 간결하게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중원 전체의 리듬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레이는 좋죠. 그레이는 23, 24 시즌 중반 이후로 우풀백으로 더 많이 뛰었습니다. 원래 리즈의 우풀백은 아일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91년생 아일링의 노세화로 그레이가 주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풀백 그레이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풀백에서 플레이할 때도 미드필더에서 사용하던 장점을 그대로 씁니다. 처리하기 애매한 롱볼도 등을 딱 찌고 수비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어깨로 지키고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서도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그레이입니다. 무리를 잘 안하는 성향이 수비에선 좋죠. 자신 쪽으로 롱킥이 넘어왔을 때 대처도 괜찮습니다. 상대팀이 공을 잡고 돌아서지 못하게 바짝 붙어서 피지컬로 누릅니다. 풀백에서 187이면 상당히 큰 키죠.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살릴 줄 압니다. 그리고 사이드라인 쪽에서 밀고 나가는 힘도 좋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수비가 잡아당기거나 혹은 몸을 부딪히면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레이는 속도가 죽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전진성이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밀고 나가는 힘이 좋았습니다. 그레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결함입니다. 그레이는 적은 터치를 선호하며 깔끔하게 공을 방출하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복이 적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하는 게 기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 눈에 띄는 플레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청 난이도 있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복이 없을 것 같은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피지컬 활용입니다. 자신이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경기 중에 잘 녹여서 플레이합니다. 네 번째는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탄탄한 기본기가 간결함의 원천입니다. 기본기가 좋지 않다면 터치 잡아놓고 두세 번의 터치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탄탄하니 원터치, 투터치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럼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일단 토트넘에서는 크게 두 자리에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풀백 자리와 오른쪽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오른쪽 풀백부터 주전 경쟁을 보겠습니다. 일단 1선발은 포로가 될 것 같습니다. 23, 24 리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에메르송과 그레이보다는 훨씬 툴이 다양합니다. 이제 2선발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에메르송이 이적설이 들리기도 해서 만약에 토트넘의 플랜에서 에메르송을 배제한다면 그레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메르송도 계획 안에 있다면 당장은 에메르송이 기회를 조금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는 중요도가 적은 경기부터 출전시키거나 혹은 교체 투입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수비형 미드필더는 어떨까요? 토트넘 수비형 미드필더도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도 당장은 그레이
그레이가 주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레이는 장기적으로 보고 데려오는 선수고 여기서도 교체와 비중 약한 경기에서 출전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확정된 아치그레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토트넘에게 시원한 오아시스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